자, 이번에는 문제 4, 기타 작업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문제는 차트를 수정을 하는 문제인데요. 자, 보면 자, 기타 작업 -1 시트에서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 차트를 수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재고량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을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차트 문제의 경우는 어렵지 않으니 바로바로 차트를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프로그램에서 기본 작업 -1 시트를 선택을 한 다음 자, 화면에 차트가 표시되어 있죠? 자, 차트에서 자, 재고량을 보면 여기 녹색 계열이네요. 이 재고량을 선택을 한 다음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종류 변경 선택을 한 다음 자, 차트 종류 변경 대화 상자에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을 한 다음 확인. 자, 그런 다음 이 계열을 보조축으로 지정해줘야 되죠? 자, 재고량 계열을 선택을 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 선택을 해주시고 자, 데이터 계열 서식 대화 상자에서 보조축을 선택을 한 다음 닫기.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 제목을 차트 위로 지정을 한 후 B2셀을 연결하여 표시를 하고 세로 갑축의 제목을 세로 제목으로 그림과 같이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보면 차트 제목은 지점별 판매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자, 차트에 있는 B2셀에 이렇게 동일하게 입력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B2셀과 연결을 해서 표시를 하고 그리고 세로 축 제목은 개수라고 지정을 하는데 세로 제목으로 지정을 하래요. 자, 다시 엑셀 프로그램으로 돌아와서 자, 우선 차트 제목을 B2셀과 연결을 하려면 우선 차트 제목을 화면에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서 차트 제목은 어디? 위에 있었죠? 차트 위를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 이 차트 제목을 B2셀과 연결을 해주면 되죠? 자, 화면에 B2셀을 표시한 다음 자, 차트 제목이 선택된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을 클릭을 하고 는을 입력을 한 다음 B2셀을 마우스로 클릭을 한 다음 자, 그런 다음 엔터를 누르면 어때요? 차트 제목이 어떻게 B2셀에 입력된 지점별 판매 현황으로 입력이 됐죠. 자, 다시 이번에는 세로축 제목을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영역을 선택을 한 다음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서 축 제목에 기본 세로축 제목에서 아까 세로 제목이라고 했죠? 세로 제목 선택을 해주시고 축 제목이 선택된 상태에서 수식 입력줄을 클릭을 하고 뭐라고 입력이 되어 있었어요? 개수였죠? 개수를 입력을 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 엔터.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세로 갑축과 보조 세로 갑축의 최대값과 주 단위를 그림과 같이 지정을 하래요. 자, 여기 보면 세로축의 최대값은 500이고 보조 세로축의 값은 50이네요. 자, 그리고 주 단위는 세로축은 100단위로 되어 있고 보조 세로축은 10단위로 지정이 되어 있네요. 자, 다시 엑셀 프로그램으로 돌아와서 자, 세로축을 선택을 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 서식. 자, 그런 다음 최대값은 뭐였어요? 500이었죠? 지금 500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주 단위는 100이었죠. 100으로 지정을 해주고 자, 그런 다음 보조 세로축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축서식 대화 상자가 보조 세로축으로 바뀝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최대값은 50, 그리고 주 단위는 어떻게 10으로 지정을 하면 되죠. 자, 그런 다음 닫기. 자, 이번에는 네 번째 문제를 보면 재고량 계열이 두 요소의 그림과 같이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하고 위치를 설정을 하래요. 자, 여기 보면 자, 재고량에서 재고 데이터 요소의 40,
10이 표시되어 있고 대전에 10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 위쪽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엑셀 프로그램으로 돌아와서 우선 재고량 계열을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재고량 계열 전체가 선택이 됐죠? 이 상태에서 다시 대고 데이터 요소를 한번 클릭을 하면 대고 요소만 선택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블 추가. 자, 그런데 현재 어디? 오른쪽에 표시가 됐네요. 자, 우선 이 상태에서 다시 대전을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대전만 선택이 되죠? 대전의 요소만 선택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동일하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선택을 해준 다음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서식을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런 다음 여기에서 어디? 위쪽을 선택을 해주고 닫기. 자, 이번에는 5번째를 보면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 그림자는 안쪽 가운데로 설정을 하래요. 자, 다시 엑셀로 돌아와서 자, 차트 영역을 선택을 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영역 서식. 자, 그런 다음 테두리 스타일 탭에서 둥근 모서리 선택을 하시고 자, 그림자 탭에서 자, 미리 설정을 클릭을 한 다음 안쪽 가운데를 선택을 해주고 닫기. 자, 이렇게 하면 차트 수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차트 그림과 동일한지 비교를 해보세요. 동일하죠? 자, 이렇게 하면 맞게 수정을 하신 겁니다. 자, 이번에는 기타 작업의 2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작업 -2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자, 1번을 보면 성적 입력 단추를 클릭을 하면 성적 입력 폼이 나타나도록 설정을 하래요. 자, 이렇게 워크시트에는 이렇게 성적 입력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성적 입력이라는 폼이 나타나도록 설정을 하고 폼이 초기화되면 G5부터 G8 영역이 학과 목록으로 표시되도록 설정을 하래요. 자, 워크시트에 보면 이렇게 학과가 있죠? 이 워크시트에 입력된 이 데이터가 자, 이렇게 학과 콤보 상자의 목록으로 표시되게 하고 그리고 학년을 표시하는 옵션 단추 중 1학년이 기본적으로 선택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래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옵션 단추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처음에 폼이 실행될 때는 1학년이 선택되도록 하라는 의미죠. 자, 그럼 바로 1번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2 시트를 선택을 한 다음 자, 여기 보면 개발 도구가 있죠. 개발 도구에서 디자인 모드를 클릭을 한 다음 성적 입력 버튼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CMD 성적 입력 클릭이라는 프로시저가 생겼죠. 자, 여기에 이제 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실행할 내용을 입력을 해주면 돼요. 뭐 해야 돼요? 성적 입력 폼이 실행돼야 되죠. 그러니 성적 입력 해주고 폼을 띄우는 건 쇼죠. 쇼 해주면 되죠. 이제 폼이 초기화될 때 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폼이 있죠. 폼 더블 클릭한 다음 성적 입력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러면 화면에 성적 입력 폼이 실행이 되죠. 자, 이메일 빈 영역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유저 폼 클릭이라는 프로시저가 생겼죠. 우리는 그런데 폼을 클릭했을 때가 아니라 폼이 초기화될 때죠. 그러니 유저 폼은 그대로 놔두시고 여기 프로시저 부분을 뭘로? 이니셜라이즈로 변경을 해주면 되죠. 자, 그런 다음 폼이 초기화될 때 실행할 내용을 자, 여기에 입력을 하면 되는데 먼저 G5부터 G8 이 영역이 학과 콤보 상자의 목록으로 표시가 돼야 되죠. 그러니 CMB 해주고 학과의 목록이죠. 그러니 로우 소스 해주고 자, 그런 다음 여기 는 해주고 어디서부터 어디? G5부터 어디? G8 해주고 다운표 해주고 엔터. 자, 그런 다음 자, 학년이라는 이 옵션 단추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1학년이 선택되게 하라고 했죠. 자, 아까 1학년은 OPT 1학년이라는 자, 이 컨트롤 이름을 확인할 때는 자, 여기 있죠. 이 컨트롤 선택을 하면 여기 이렇게 이름 OPT 1학년이라고 표시가 되죠.
문제에 컨트롤 이름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 확인을 하신 다음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OPT 1학년의 옵션이 선택되게 하는 건 true입니다. true로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1번 작성이 모두 끝났습니다. 작성이 끝났으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로 돌아와서 자, 디자인 모드를 클릭을 해서 해제해 준 다음 성적 입력 버튼을 클릭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성적 입력 폼이 실행이 되고, 자, 여기 학과 컨트롤에는 이렇게 목록이 표시가 되고, 자, 기본적으로 옵션 단추 1학년이 선택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맞게 작성을 한 거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성적 입력 폼이 입력 단추를 클릭을 하면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표 1에 입력되어 있는, 자, 여기 보면 입력 단추 있죠? 이 입력 단추를 클릭하면 표 1에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하여 추가되는 프로시저예요. 자, 여기 지금 현재 A 5행부터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는데 다음에 입력할 때는 이거의 마지막 행 다음이니까 A 6행에 입력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 학년에는 1학년을 선택을 하면 1학년, 2학년을 선택하면 2학년, 3학년을 선택하면 3학년, 4학년을 선택하면 4학년을 입력을 하래요. 자, 여기 폼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옵션 단추가 있죠? 자, 여기서 예를 들어 3학년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워크시트 학년열에 3학년으로 입력을 하래요. 자, 그리고 평점은 숫자로 입력을 하래요. 자, 여기 텍스트 상자가 있고 이 텍스트 상자에 숫자를 입력을 하면 숫자로 입력되게 지정을 하래요. 일반적으로 텍스트 상자에 값을 입력을 하면 텍스트 형식으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 숫자를 입력을 했을 경우 이거를 수치 데이터로 입력되게 지정을 하라는 거죠. 이때 사용하라는 함수는 벨이죠. 벨 함수를 입력을 해서 이렇게 수치 데이터로 입력되게 지정을 하고, 학점은 평점이 90 이상이면 A, 80 이상이면 B, 70 이상이면 C, 60 이상이면 D, 50 이상이면 E, 그 외에는 F로 입력되게 설정을 하래요. 이때 뭐 셀렉트 케이스문을 이용을 하래요. 자, 여기 보면 학점 있죠? 평점이 지금 현재 95점이니까 어때요? 90 이상이니 A가 입력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프로그램에서 자, 우선 창을 닫고, 자, 다시 디자인 모드를 클릭을 한 다음 성적 입력 버튼을 더블 클릭해서 자, 화면을 띄운 다음 성적 입력 폼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자, 이번에 입력할 내용은 여기 입력 버튼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 여기 있는 입력 버튼을 더블 클릭. 자, 그러면 CMD 입력 클릭이라는 프로시저가 생기죠. 자, 여기에 이제 코드를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자, 입력할 코드가 조금 긴 관계로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 넣은 다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입력을 하려면 가장 먼저 입력행을 파악을 해야 되죠. 자, 입력행의 경우는 데이터가 입력된 가장 첫 번째 셀, 여기선 A4셀, 여기 보면 데이터가 입력된 이 데이터 목록이 가장 왼쪽 위 모서리, 여기는 A4셀이죠. A4.row, 자, A4의 행 번호는 뭐예요? 4죠. 플러스 A4.current region.row.count, 이건 뭐예요? A4셀과 연결된 데이터 범위의 행의 수죠. 즉 여기는 A4셀과 연결된 이 전체 범위에서 행의 수는 2죠. 즉 A4에 4 더하기 행의 수 2를 더하면 6. 다음에 데이터가 입력될 행은 6. 맞죠? 자, 이렇게 입력행을 구하고, 자, 참조행. 자, 참조행은 콤보 상자에서 내가 선택한 값이 몇 번째 선택한 값인지를 알아내기 위한 거죠. 자, CMB 학과점 리스트 인덱스 플러스 5래요. 자, 이건 뭐냐면 콤보 상자에서 값을 선택을 했을 경우 그 선택한 값의 그 번호를, 그 인덱스 번호를 인지해 주는 게 리스트 인덱스인데요. 자, 첫 번째 항목 콤보 상자에서 첫 번째 항목을 선택하면 0, 두 번째 선택을 하면 1이에요. 자, 그랬을 경우, 자, 여기 보면, 자, 학과가 입력되어 있는 여기 지열을 보면, 실제 학과는 어디? 여기 5행부터 입력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5행부터 입력이 되어 있을 경우, 자,
리스트 이 콤보 상자에서 내가 첫 번째에 있는 전기공학과를 입력을 했다. 그러면 행에서 5번째 행에 있는 걸 입력을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리스트 인덱스에서는 첫 번째 항목을 선택하면 0, 0에 자 5번째 행에 있는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해서 플러스 5를 해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조행 구하고 자, 이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 입력행, 1. 자, 입력행은 현재 5죠? 5,1. 즉, 5행 1열에 입력할 것은 뭐예요? 성명이죠. 그러니 txt 성명. 자, 이런 컨트롤 이름은 폼을 더블 클릭을 한 다음 이 해당 컨트롤을 선택을 해서 여기 속성창에서 직접 이름을 확인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txt 성명 입력을 해주고 그런 다음 셀 입력행, 2. 두 번째 열에는 뭐예요? 학과를 입력을 해야 되죠? 는 해주고 셀 참조행, 몇 번째 열에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열에 있으므로 7을 해주면 되죠. 자, 그런 다음 이제 학년을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학년은 옵션 단추를 어떤 걸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값을 다르게 입력을 해줘야 되죠. 자, 그러니 if문을 사용하면 됩니다. if opt 1학년이 true면 선택이 되어 있으면 된 어디 셀 입력행 학과는 3열에 있죠. 3에는 1학년. 자, 2학년이 선택되어 있을 때는 2학년. 3학년이 선택되어 있을 때는 3학년을 입력을 해주고 1, 2, 3학년이 모두 아니면 else. 그러면 뭐예요? 4학년이라는 의미죠. 그러니 4학년을 어디 입력행 3열에 입력을 해주면 되고 if문이 끝났으니 and if 해주면 되죠. 자, 그럼 다음 이번에는 평점을 입력을 하면 되죠. 입력행 4열에는 뭐를? txt 평점에 있는 이 텍스트 상자에 입력된 값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수치 데이터로 변경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 벨 해주고 txt 평점 해주면 되죠. 자, 그런 다음 이제 학점을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학점을 입력을 할 때는 select case문을 이용하라고 그랬죠. 그러니 select case 해주고 벨 txt 평점에 따라 하는 거니까 평점을 수치 데이터로 변경한 이 값이 case is 90 이상이면 입력행 5열에는 A, 80 이상이면 B, 70 이상이면 C, 60 이상이면 D, 50 이상이면 E, else, case else 그 외에는 F로 입력을 해주면 되죠. 그런 다음 and select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것도 맞게 실행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엑셀로 돌아와서 자, 디자인 모드 해제해주고 자, 우선 폼을 실행을 한 다음 그럼 이제 여기에 데이터를 입력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자, 첫 번째에 있는 거 하면 리스트 인덱스 값은 0이겠죠. 자, 그런 다음 자, 2학년 해주고 자, 80 해주고 입력 단추를 클릭을 하면 자, 어때요? 이름 입력이 됐고 학과 학년 2 선택이 됐으니 2학년 80이면 학점은 B. 자, 이렇게 하면 맞게 작성이 된 거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적 입력 폼의 닫기 단추를 클릭을 하면 폼을 종료하고 자, 여기 보면 성적 입력 폼에 여기 닫기 단추 있죠? 이 단추를 클릭을 하면 폼을 종료하고 자, 그리고 C2 셀. 자, 여기 C2 셀을 보면 1학기 성적 현황이 입력이 되었죠? 이 C2 셀의 글꼴 스타일을 굵게 그리고 기울임꼴로 지정하는 프로시저를 작성을 하래요. 자, 엑셀 프로그램으로 들어와서 비주얼 베이지 편집키 선택을 해주고 자, 이번에는 닫기 단추를 더블 클릭. 자, 그런 다음 이제 이 cmd 닫기 클릭이라는 이 프로시저의 내용을 입력을 하면 되죠. 자, 우선 폼을 종료해야 되니까 unload me. 자, 그런 다음 이제 C2 셀 글꼴 스타일을 지정해 줘야 되죠. 그러니 C2 뭐예요? 폰트죠? 자, 그런 다음 볼드. 자, 볼드를 어떻게 지정하라고 그랬죠? 그러니 true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
자, 진하게를 했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이탈릭을 해줘야 되죠? 기울인 꼴은 여기다가 어떻게 자, 이탈릭만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자, 다시 성적 입력 단추를 클릭을 한 다음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닫기 단추를 클릭을 해볼게요. 닫기를 클릭을 하면 폼이 종료되고 글꼴 스타일에서 굵게와 기울임 꼴이 지정이 됐죠. 자, 이것으로 이번 문제는 모두 풀었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